저는 올해로 31, 작년에 결혼해서 아직 아이 없이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위고 2년 연애 끝에 작년 봄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서로 싸우는 일 없었고 같이 있으면 마냥 좋기만 해서 결혼했는데 연애와 결혼은 엄연히 다른 현실이라는 걸 요즘 들어서 다시 느끼고 있네요. 요즘 5살 차이가 많게 느껴지는 것도 아닌데다가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취미나 공통 관심사도 비슷했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싸울 일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20대 때 2번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남자들과 지금 남편이 너무 달랐고 이 사람이 내 천생연분이구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살면 평생 행복하게 웃을 일만 생기겠구나 싶어서 덜컥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는 중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만 남자의 자격지심이 얼마나 추하고 못났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행복할 줄 알았던 제 결혼 생활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기 위해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된 이유도 혹시나 지금 결혼을 앞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결혼 상대방과 그 집안 사람들까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정말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이유 때문에 남편과 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할 때도 전혀 돈 문제로 말다툼조차 해본 적 없었고 실제로 저희 2사람 결혼할 때도 여유 있었고 결혼 생활 내내 돈 걱정은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2사람이 통장을 합치고 서로가 얼마를 버는지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전부 오픈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말았어요. 당연히 결혼 전에도 서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 대략적인 연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지만 의사소통 문제로 약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기 보너스와 연말 인센티브를 제외한 순수 제 연봉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었고 남편은 몇 년 전 회사에서 성과가 가장 좋았을 때 딱 한 번 받았던 특별 인센티브까지 모두 포함된 연봉을 말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실제로 받는 액수보다 축소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게 되는 거고 남편은 실제 본인이 받고 있는 돈보다 과장해서 제게 말을 했었던 거죠.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조금 더 많이 받긴 하지만 이 정도면 크게 차이 나진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결혼하고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보니 그 차이가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세금 떼고 통장에 매달 꽂히는 월급이 400만 원 정도인데 3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가 들어와서 그때는 6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인센티브가 보통 나오는데 그것도 1, 2천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옵니다. 반면에 저희 남편은 그런 정기 보너스는 없고 매달 받는 돈은 300만 원 초반이에요. 연말에 보너스가 나오긴 하는데 작년에 100만 원 정도 나왔었고 특별 인센티브는 몇 년 전에 한 번 연봉의 100% 받은 뒤로는 깜깜무소식이네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연말정산할 때 실제로 받는 연봉을 계산해보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남편과 저는 다니고 있는 회사는 다르지만 대학에서 전공도 같은 걸 공부했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비슷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저와 비슷하게 받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연봉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저보다 5살이 많지만 군대도 2년 갔다 오고 휴학도 1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에 다닌 연차로 따지면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가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보다 규모가 좀 더 크고 매출도 훨씬 많이 나오는 곳이라 그런지 비슷한 일을 하고 경력도 비슷한데 실제로 받는 돈은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남편이 회사 내에서 평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았고 윗사람에게도 찍혀 있어서 연봉 계약과 진급에 불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 결과 작년에도 연말정산 때 2배 차이가 났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게 확실한 상황이에요. 저희 남편이 업무 능력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본인 능력만 있다고 성공하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운대가 있는 거고 업무 능력 외에 인간관계나 기타 다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업무 외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능력에 맞는 대우를 못 받는 게 아닐까 싶고
애초에 취업 자체를 작은 회사로 한 것도 이제 와서는 큰 실수였죠. 제가 남편보다 현재 직급도 높고 연봉도 훨씬 높지만 실제 업무 능력 자체로만 따지면 차이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다가 잘 모르겠고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서로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모르는 건 알려주면서 전문적인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연봉 차이는 좀 났지만 제가 이 사람의 돈을 보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저 저랑 말이 잘 통하고 죽이 잘 맞는 운명의 상대라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던 거라서 그런 부분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생각이 조금 달랐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난 뒤 신혼 초반에 서로의 월급 차이를 확인했을 때는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많이 버는 줄 몰랐어. 나중에 당신 아이 낳으면 차라리 내가 육아휴직하는 게 낫겠다. 정도로 가볍게 이야기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인센티브 차이가 확 나고 올해 초 연봉 협상에서도 남편은 그대로 동결된 반면 저는 대폭 상승하면서 차이가 훨씬 심하게 벌어지니까 그 뒤론 제 앞에서 회사 업무적인 이야기는 잘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남편에게서 자격지심까지 느껴질 정도로 사소한 말 한마디에 발끈하며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피곤하다는 말을 하면 남편이 제게 한다는 소리가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참고 해야지. 아니면 나처럼 일찍 퇴근하고 돈을 조금 벌던가? 라고 하는 식으로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속을 긁으며 빈정대더라고요. 저도 제 나이에 비해 많은 돈을 받는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만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듣고 싶었을 뿐인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저런 소리를 듣고 나서는 저도 남편 앞에서 일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죠. 평소에도 저런 식인데 돈을 쓸 때는 훨씬 더 남편의 빈정거림이 심해집니다. 저희는 남편과 제 월급을 합쳐서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 한 달에 40만 원씩 똑같은 금액을 용돈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더 많이 번다고 용돈을 더 많이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애초에 제가 돈을 많이 쓰는 편도 아니라 40만 원이 남는 느낌이고 오히려 남편이 용돈 부족할까봐 언제든 쓸 수 있는 비상용 신용카드까지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런데도 제가 어떤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남편이 그런 저를 보고 당신은 돈도 잘 버는데 겨우 5만 원짜리에 무슨 고민을 해? 대기업 다니는 과장님이면 저런 건 금방 살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비꼬고 신경을 벅벅 긁더라고요. 남편이 저런 소리를 할 때마다 너무 못나 보이고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이 정도로 찌질했었나 하는 생각에 결혼 자체를 후회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 남편의 벌이가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닙니다. 4년제 좋은 대학 졸업했고 본인의 기술도 탄탄하고 남편과 제가 하는 이쪽 업계가 기술직이라 그런지 평균 연봉 자체도 적지 않아요. 우리 부부 둘이 버는 돈도 상당한 편이고 제 계산으로는 40대 초반까지 열심히 돈 모으면 집은 물론이고 노후 준비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큰 문제 없이 여유 있게 살 수 있는데 그놈의 남편이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격지심 때문에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며 찌질함을 드러냈어요. 매사에 돈 들어가는 일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물어보면 당신이 돈 많이 버는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얼마 못 버니까 말할 자격도 없지 뭐. 같은 식으로 나오다 보니 제가 남편에게 부부끼리 여행 가자는 말도 못 꺼내겠고 같이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자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심지어 제 용돈으로 화장품이나 옷을 사는 것조차 남편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숨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남편과 서로 싸우기 싫고 갈등 생기는 상황 자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가 너무 많이 몰리는 날에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아요. 갑자기 비상근무라도 하게 되면 24시간 내내 회사에 붙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는 날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이 쏙 빠질 정도로 바쁘게 보낸 날에는 집에 돌아오면 쓰러질 정도로 피곤하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태평한 남편을 보고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돈 많이 버니까 저는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남편의 말을 들을 때면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참기가 힘들어요.
스트레스는 자꾸 쌓이는데 마땅히 풀 곳은 없고,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남편이랑 평범하게 데이트도 하고 좋은 곳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남편에게 주말에 나가자고 하면 자기는 돈 없다며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용돈 남았으니까 내 돈으로 사줄 테니 나가자고 해도 너는 돈 많이 벌어서 용돈도 많이 쓰는 거 아니냐고 하는 바람에 말 꺼내는 것도 싫더라고요. 차라리 남편 대신 친구를 만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혼자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하루 종일 방구석을 지키고 있다가 너는 돈 많이 벌어서 그런지 잘 놀고 오는구나? 여유 있어서 참 좋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특별히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으면 경제 공동체인데 누가 벌든 부부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같이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남편은 매일 저한테 눈치를 주고 저는 자꾸만 남편에게 뭔가 미안해지고 이제는 무슨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가 되니까 점점 서먹해지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결혼한 지 겨우 1년 반 만에 서로 대화하는 것조차 어색하고 남편이랑 단둘이 집에 있으면 불편해서 피하고 싶어요. 그렇게 서먹하게 지내는 와중에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얼마 전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생신과 시어머니 생신이 전부 11월이에요. 열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한 번은 시댁에 먼저 들르고 그 다음엔 저희 친정에 바로 들러야 하는 상황이었죠. 올해는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용돈이나 상품권을 드리기에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서 남편에게 시어머니 선물을 뭘 드릴지 알아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선물 사는 돈이야 어차피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 꺼내서 쓰면 되니까 적당히 정해진 예산 안에서 각자 부모님 좋아하실 만한 걸 사서 드리면 되겠다 생각했죠. 저는 저희 친정엄마들의 선물을 미리 정해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생신 날짜가 다가와도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당신이 못 고르겠으면 그냥 어머님한테 필요한 거 없는지 전화해서 물어봐. 아무리 닥달해도 남편은 답도 없길래 그냥 회사 근처 백화점 가서 상품권을 30만 원어치 구입했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저희 엄마 생신 선물로 똑같이 상품권을 30만 원을 구입했고 동시에 제 용돈 모아놓은 걸로 엄마가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의 방도를 하나 더 구입했어요. 상품권은 어차피 부부 생활비 통장에서 나간 돈이고 방도는 순전히 제 용돈이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죠. 시어머니 생신 때 시댁 찾아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준비한 상품권을 선물로 드렸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 친정에 가서 상품권과 제가 따로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엄마, 백화점 상품권은 우리 서방이 엄마한테 드리는 선물이고 이건 내가 엄마한테 주는 선물이야. 시어머니도 선물 받고 좋아하셨고 저희 친정엄마도 당연히 남편과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 맞잖아요? 남편의 기도 살려주고 저도 평소에 엄마한테 해주고 싶었던 선물을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남편 생각은 저와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친정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던 남편은 결국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장모님 선물은 언제 따로 준비했어? 당신은 돈 많이 버니까 장모님 선물은 2개 주는 거야? 저는 그게 아니라 상품권은 원래 생활비 통장에서 30만 원씩 빼서 한 거고 친정엄마 따로 드린 선물은 내 용돈에서 알아서 준비한 거니까 상관없는 거라 설명했어요. 게다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남편 기살려주려고 이렇게 한 건데 제 의도를 어떻게 오해를 한 건지 본인이 돈을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는 거냐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진짜 이 상황이 황당하고 남편이 너무 답답해서 제 생각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남편은 자기를 무시하는 걸로 느꼈는지 계속 저한테 소리 지르며 화만 내고 있었습니다. 너가 얼마나 나를 무시하면 우리 엄마한테는 상품권만 딸랑 주고 너희 엄마한테는 따로 선물을 준비할 수가 있어? 이건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한 거나 다름없잖아. 아니, 제가 남편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었잖아요. 시어머니 생신 선물 뭐 해드리면 좋을지 알아보라고요. 정 모르겠으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잔소리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내가 친정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선물 하나 사줬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입니까? 어차피 내 용돈에서 사준 건데
남편은 도무지 화를 참지 못하겠는지 제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는 당장에 뺨이라도 칠 것처럼 손을 들어올리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하고 놀랐었고 이때까지 쌓아둔 감정이 폭발하면서 소리 지르며 반격했습니다. 내가 왜 내 돈 쓰면서 당신 눈치를 봐야 하냐고.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엄마 갖고 싶은 거 하나도 맘대로 못 사주냐고. 진짜 치고 싶으면 제대로 한 대 쳐보라 했죠. 제가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반대로 더 들이대니까 남편도 차마 손을 휘두르진 못하고 말로만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참을 싸우다가 말로는 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져서 박살내버리고 차키를 갖고 나가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고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는지 다음날 시어머니가 둘이 왜 싸웠냐며 빨리 화해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틀 뒤에는 시어머니가 또다시 제게 전화하시더니 그때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얘, 너가 돈 좀 많이 번다고 그렇게 내 아들을 무시했다면서? 여자가 남편 잡아먹으려고 들면 좋을 거 하나 없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밖에서 큰일하는 건 결국 남자라는 걸 명심해야 해. 진짜 거기까지 듣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남편이랑 싸우고 남편이 돈 때문에 찌질한 자격지심을 보일 때까지만 해도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 진짜 단 하루라도 이 집안 며느리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애초에 이렇게까지 크게 싸울 일도 아니고 남편이 며칠씩 외박할 정도로 제가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남편이 저한테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했더라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한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아예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고 시어머니한테 저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더 이상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 자체가 없었죠. 전화는 저도 먼저 하기 싫고 남편에게 그냥 이혼하자고 이런 기분으로 더 같이 살아봤자 서로 갈등만 심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문자를 받았는지 그날 저녁에는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신혼집은 남편 명의로 구했고 남편이 전세대출 받았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고 제가 사온 혼수는 전부 도로 가지고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지금까지 부부 돈 관리는 전부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본인 몫을 빨리 계산해서 달라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이혼하자는 마당에 마지막까지 돈 이야기를 먼저 하는 남편을 보고 이 사람에게는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한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기분이었어요. 어쨌든 줄 건 줘야 끝낼 수 있어서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에서 정확하게 서로의 연봉 비율대로 나눠서 남편에게 줬더니 대뜸 자기 몫이 왜 이렇게 적냐고 따지더라고요. 계산 정확하게 한 거 맞아? 왜 내가 받는 돈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작년 연말정산 원천징수 금액을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직접 계산해보라고 했더니 혼자 핸드폰 계산기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다가 결국 제가 한 계산이 맞았는지 아무 소리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이혼 결정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회사 근처에 혼자 살 만한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고 사흘 만에 집에서 제 혼수 다 빼서 이사했습니다. 남편과 감정적으로도 모든 정리가 다 끝났고 금전적으로도 전부 끝났어요. 이번 주에 만나서 도장 찍고 이혼 절차 마무리하는 것만 남았는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허무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서로 얼마를 벌던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서로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해주면 되는 거고 어차피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니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됐을 텐데 저희 남편에게는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상황에도 저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남편의 낮은 자존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오라고 잔소리한 것도 아닌데 대체 뭐가 불만이었을까요? 제 결혼 생활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앞으로 결혼을 앞둔 분들은 꼭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시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 때문에 인생이 이상하게 꼬여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혼해봤자 남편과 시댁이 더 큰 손해지 제가 잃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낭비한 시간은 좀 아깝지만 더 큰 문제 생기기 전에 이쯤에서 빨리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